미스터트롯 TOP7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우 김희재가 맛깔스러운 입담으로 예능 저력을 발휘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스페셜 방송분 미스터트롯의 맛토크 콘서트 2회에서는 트롯맨들의 반전 매력이 담긴 일상 이야기가 펼쳐져 경연의 감동 못지않은 유쾌한 웃음과 재미를 선사했다. 먼저 TOP7이 미스터트롯 전국 콘서트를 앞두고 단합대회를 떠난 모습이 그려져 즐거움을 안겼다.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널찍한 숙소에 들어선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라면을 끓여 폭풍 먹방을 펼쳤고 설거지를 두고 고음 올리기 대결을 벌인 끝에 막내 정동원이 벌칙 수행자에 선정돼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준결승 진출자 7인 강태관 김경민 김수찬 나태주 류지광 신인 선왕윤성으로 구성된 레인보우 팀이 숙소에 등장했고 오랜만에 다시 뭉친 14명의 트롯맨들은 노래방 기계에 맞춰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가 하면 TOP7과 레인보우로 팀을 나눠 축구 대결을 펼치는 등 단합대회의 행복을 만끽했다. 다시 숙소로 모인 이들은 전국 콘서트를 위해 본격적으로 의견을 나눴고 각자 부르고 싶은 노래를 꼽으며 트롯 명곡들을 줄줄이 쏟아내 콘서트 퀄리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던 터. 뿐만 아니라 류지광의 이정재 성대모사를 필두로 임영웅의 게임기 소리모사와 마이크 에코 개인기, 마청 장민호의 목탁소리 모사까지 이어지면서 박장대소가 터져나왔다. 특히 개인기 뱅크로 불리는 김수찬은 마스터 심사평 따라잡기라며 진성에 이어 주현미, 노사연까지 완벽하게 성대모사의 현장을 한바탕 웃게 만들었다. 또 트롯맨들은 경연 중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았던 미션이 다름 아닌 정동원 육아일기라고 고백해 웃음을 안겼다. 친형제처럼 지냈던 남승민과 정동원의 어미새로 불렸던 김호중, 졸업 선물까지 챙겨주며 아빠 같은 든든함을 풍긴 장민호 등 삼촌들은 경연 내내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동원을 살뜰히 챙겨왔던 것. 이에 제작진은 정동원에게 삼촌 베스트 3을 꼽아달라고 요청했고 정동원은 고민 끝에 김호중을 1위로 꼽으며 고기를 사줘서 제일 좋다고 답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 정동원은 경연 내내 자신을 돌보고 아껴준 삼촌들을 위해 색소폰 공연을 선사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미스터트롯 진선미, 임영웅 영탁 이찬원, 3인의 특별한 일상은 색다른 감동과 웃음을 전했다. 제1대 트롯맨 임영웅은 우승곡을 받기 위해 조영수 작곡가의 사무실을 찾았고 조영수는 임영웅에게 이야기하듯 부르는 너의 목소리가 빛날 수 있게 곡을 썼다며 작사가 김이나와 함께 만든 감미로운 팝 트롯 이제 나만 믿어요를 공개해 세간을 놀래킬 국민 트롯곡의 탄생을 예고했다. 선 영탁은 고향집을 찾아가 가족들만을 위한 팬사인회를 가졌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밀린 이야기를 나눴던 상태. 영탁의 아버지는 내가 진될 줄 알았다는 솔직한 속내를 밝혀 가족들을 한바탕 웃게 했고 미스터트롯을 보는 재미의 행복을 느끼며 건강도 회복했다는 근황으로 영탁을 안도하게 했다. 영탁은 아버지와 함께 듀엣곡을 부르고 수준급 그림 실력으로 부모님의 초상화를 직접 그려주는 효심으로 큰 감동을 선사했다. 또 미 이찬원의 자취집이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찬원은 현란한 칼질과 함께 청국장을 뚝딱 끓여내는 요생남 면모로 감탄을 자아냈고 96년생 동갑내기 친구 옥진욱과 황윤성을 초대해 식사를 하면서 경연의 회포를 풀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미스터트롯 공식 패션 테러리스트로 꼽히는 이찬원의 단벌 차림을 타박하며 함께 쇼핑에 나섰고 이찬원은 패션 변신에 이어 난생 처음 염색까지 하는 파격적인 변신을 감행, 꽃미남 트롯돌로 확 바뀐 자태를 자랑해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이 미스터트롯 트롯맨들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묻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이어지며 대니를 장식했다. 임영웅이 우승 상금 1억 원을 드디어 입금받았다는 행복한 소식을 전한 가운데 영탁이 외모 순위를 매겨달라는 시청자의 질문을 받았고 자신을 6등으로 꼽은 후 조심스레 임영웅을 7위라고 밝혀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방송은 전국 시청률 20.0%,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타깃 지표인 2549 시청률은 4.5%를 기록.
동시간대 종합 1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미스터트롯 TOP7 임영 음영탁 2,000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우 김희재가 시청자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귀호강 프로젝트 사랑의 콜센터를 재오픈한다. 지난 26일 방송된 원조 트롯 서바이벌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종영 스페셜 방송인 미스터트롯의 맛토크 콘서트 2회는 전국 시청률 20.0%를 기록, 동시간대 지상파 종편 모든 프로그램 중 전체 1위를 차지하는 압도적 위용을 자랑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영예의 TOP7이 경연이 끝난 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일상을 즐기는 모습이 펼쳐져 유쾌한 웃음과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처럼 결승전 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시청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미스터트롯이 본격 대회자 귀호강 프로젝트 사랑의 콜센터를 두 번째로 오픈한다. 사랑의 콜센터는 특정 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신청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TOP7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신청곡을 불러주는 실시간 전화 노래방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지난 22일 사랑의 콜센터가 첫 오픈한 직후 약 2시간 동안 신청된 접수건만 무려 1361건에 달하는 등 꺼지지 않는 폭발적 화력을 입증했던 터. 특히 전화를 시도한 사람들 중 신청 접수를 위해 400번 넘게 전화를 시도했다. 온 가족을 총동원했다는 증언이 속출하면서 경연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식지 않은 미스터트롯의 인기를 또 한 번 실감케 했다. 더욱이 1차 진행에서 실패한 시청자들의 아쉬움을 달래드리고자 사랑의 콜센터를 또다시 재오픈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시청자들은 TOP7이 부르는 노래 직접 들으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지난번엔 실패했지만 이번엔 꼭 성공하고 말겠다 등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며 기쁨을 표현, 관심을 폭증시켰다. 이에 제작진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날들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작게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TOP7과 제작진이 머리를 맞대고 사랑의 콜센터 프로젝트를 탄생시키게 됐다며 30일 다시 한번 사랑의 콜센터가 전격 오픈되니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사랑의 콜센터는 남녀노소 불문 30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총 2번에 나뉘어 1544-7666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TV조선 미스터트롯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대의 드라마로 불린 모래시계는 신생 방송사인 SBS의 이미지를 바꿨다. 이 드라마가 끝날 무렵 SBS는 KBS, MBC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상파 3사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콘텐츠의 힘이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미스터트롯도 비슷한 맥락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탈TV 시대의 시청률 35.7%라니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트로트를 접하게 됐다는 젊은 층은 내가 트로트를 듣고 있다니 라고 스스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내가 TV조선을 챙겨보고 있다니 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읽힌다. 지난해 미스트롯으로 시작해 미스터트롯으로 이어진 트로트 열풍은 이 장르를 향유하는 계층의 경계를 파괴하는 동시에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 채널이라는 경계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일종의 선언과 같았다. 결국은 콘텐츠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을 진두지휘한 TV조선 예능본부 서혜진 국장이 있다. 현장에 온 관객들의 연령층이 완전히 달라졌다. 확실히 젊은 관객들이 많아졌다. 요즘 SNS상에서 회자되는 소위 짤가 만들어지고 무수한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볼 때는 엄청난 전율을 느꼈다. 원래 트로트를 즐기시는 분들이 여전히 응원을 보내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팬층이 생성되며 외연이 확장된 느낌을 받았다.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정체돼 있던 트로트 시장의 세대 교체를 이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태진아, 송대관, 현철, 서른도 등이 구축했던 4대 천왕 시절을 지나 새로운 트로트 스타가 탄생했다. 톱3을 차지한 이명욱, 영탁, 이찬원을 비롯해 정동원, 김호중, 장민호, 김희재 등 톱7의 인생은 달라졌다. 그리고 트로트의 판도도 달라졌다. 예선 때부터 그들을 지켜본 서 국장은 과연 이 같은 결과를 예상했을까? 예선을 치를 때 어느 정도 느낌은 온다.
임영웅, 영탁은 워낙 노래를 잘하기에 많이 올라가겠네 싶었다. 두 사람은 절대 강자였다. 하지만 신동부에 워낙 실력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한 이찬원의 이 같은 성과는 예상 못했다. 매력을 발산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찾아가며 팬덤을 형성하는 모습이 대단하더라. 오디션 프로그램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어느 때부터는 제작진의 손을 떠나 스스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 같다. 미스트롯은 시청률 18.1%로 막을 내렸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미스터트롯의 목표점은 어디였을까? 서 국장은 시작 전 20%는 넘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작에 후광이 있었지만 20% 고지는 종편 예능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다. 하지만 불과 5일 만에 25.7%를 기록하며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30%는 감히 예상을 할 수 없는 수치였다. 7회에서 28.1%가 나온 후에는 혹시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막상 30%를 넘어가니 좋으면서도 무서웠다. 어디까지 가는 거지 싶더라. 30%를 찍은 후에는 부담도 커졌다. 공정해라, 누구를 밀어주냐 등의 이야기도 많아졌다. 30%가 넘은 후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이다. 서 국장은 미스터트롯을 쇼라고 칭했다. 단순히 트로트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댄스, 뮤지컬, 무술, 마술 등 다양한 장르를 버무려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스트롯에서 미스터트롯으로 넘어오면서 생긴 강점이다. 남성 출연자들이 힘을 바탕으로 보다 강도 높은 쇼를 보여줄 수 있게 된 셈이다. 경연이 진행되면서 경쟁심을 드러내는 것을 창피해하는 마음과 더 센 사람과 붙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허세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 같았다. 그런 속에서도 분위기가 참 좋았다. 협조와 협업을 하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퍼포먼스의 끝판왕은 봉춤이었던 것 같다. 물론 이런 외적인 부분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건 쇼라고 생각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였다. 그 기획 의도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국장은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이끌어준 노윤 작가를 비롯한 작가진에 대한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MC 김성주와 심사위원으로 나선 조영수 작곡가, 가수 장윤정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35.7%라는 거대한 신화는 그들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팀으로 움직인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SBS 스타킹 때부터 함께 일한 노윤 작가는 워낙 기획력이 좋다.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노 작가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확 꽂혔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작가들의 피와 땀과 정열이 녹아있는 프로그램이다. 24시간 중 20시간을 출연진과 붙어있으니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김성주, 장윤정, 조영수 씨에 대한 고마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김성주는 프런트에서 이끌어줬다. 문자 투표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결과를 발표할 수 없을 때 김성주가 발군의 실력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줬다. 장윤정은 각 출연진에게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조언해줬다. 그건 장윤정밖에 못하는 이야기다. 조영수의 전문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장윤정은 감성, 조영수는 기술을 담당했다. 이 쓰리 톱이 균형을 잡아주는 주춧돌 역할을 했다. 쇼는 끝났다. 하지만 여운은 남았다. 그리고 대중은 또 다른 경연과 새로운 스타 탄생을 기다린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한 차례씩 마친 후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받은 서 국장은 역으로 물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리에이터로서 천정부지솟은 대중의 기대치와 눈을 맞추기 위해 서 국장은 미스터트롯 성공의 맛을 느낄 틈도 없이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프로그램을 선보이기까지 7에서 8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일단 몇 달 전부터는 세팅해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만들지는 아직 모르겠다. 물론 트로트 오디션은 1번 더 할 거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거기까지다. 나머지는 변동성이 강해 확답을 못하겠다. 제작진을 둘러싼 환경이 쉽지는 않다.